강사님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희 김명진 대표님이시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하셨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김기사의 이 쉬운 전기라든지 뭐 책도 좀 출간을 하셨고 그쪽 계통에서는 좀그 강의도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저도 뭐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튜브 보다가 누가 저번 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해가지고 강의 좀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보니까는 마침 또 그게 또 유튜브를 봤고 저도 보니까는 15분짜리였죠. 그거를 뭐 8개인가 이렇게 쭉 올려놓으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요 부분만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거 요즘 좀 현황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강의 들으시고 나서 질의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님, 예, 강의 김영민 강사님 소개. 네. 다들 이렇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이제 먼지 먹고 이렇게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뭐 강의라는 거는 항상 지루하고 좀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쓸만한 얘기들, 특히 이제 우리 뻔한 얘기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님들한테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 충전기 공사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뭐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늘 해왔던 전기공사, 즉 내가 원하는 곳까지 전원을 끌어다 주는 것, 그것에서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저도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공사도 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26년에 어떤 이 국가에서 하는 이 정책적으로의 그런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고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볼 겸 해갖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공부한 걸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은 어떻게 전기차 충전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시공?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집에다가 집에다가? 어떻게 그 공유문 받으셨어요? 사모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전기차 충전기 하면은 처음엔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내성공사보다 오히려 간편한 면도 있고 다만 이제 뭐 이제 업체 대표님들은 다 이 한전과 한 대관 업무 같은 것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 같은 게 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그 계량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게 차단기 함을 설치해주고 전원선 끌고 가서 충전기까지 접속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에 앞서 간단하게 통계를 알아볼게요. 2025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차가 벌써 2,650만 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자동차 1,000만 대 시대에 그랬는데 진짜 그건 어렸을 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 이거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약 21만 대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전체 차종 중에서 전기 자동차, 즉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는 아직 3.4% 수준인 89만 9천 대, 약 90만 대 정도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는 일반 전체 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년 대비라면 이제 2024년 말 대비 자동차의 전체 등록 대수는 0.8%가 증가했다는데 같은 시기를 봤을 때 전기 자동차는 31.4%인 21만 5천 대인데 5만 대를 썼네요. 21만 5천 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전기 자동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란 전쟁에 관련돼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실제로 이게 저도 반응을 하는 게 예전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련된 전화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름값보다는 전기차가 저렴한데 기름값은 더 오르고 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하다못해 여기 있는 업체 대표님들 중에 일부는 그 영업용차, 트럭이 됐던 이런 것을 1톤 트럭 같은 것도 전기차로 많이 이렇게 대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전기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집밥, 즉 충전기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반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을 연료로 활용하는 그 자동차들은 주유소라고 하는 곳에서 휘발유나 경유 그리고 충전소에서 LPG 같은 것을 넣어서 달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시설을 집에 안 갖춰도 언제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전기 자동차의 충전 특성상 이게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식으로 5분에서 10분 이내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수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것을 막연하게 대체하기 힘들어서 보통 이제 집에서 꽂아놓고 7, 8시간 동안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급속 충전기에 가서 뭐 2, 3시간 정도 충전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유소 같이 이게 엄청나게 규제가 많고 땅이 넓고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곳에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여기에서도 약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서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충전기 단말기 개수는 50만 개가 좀 안 되는 48만여 개가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도 급속 충전기는 약 5만 3천 대, 완속 충전기는 43만 개로 완속 충전기가 훨씬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집밥이라고 하는 것이 완속 충전기로서 충전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근데 이 충전하는 속도가 늦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소비를 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단상으로서 뭐 한 7km, 11km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완속 충전기이고 급속 같은 경우에는 충전 자체는 단상으로 하더라도 50km 정도의 삼상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것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까지 이렇게 설치되어서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모두 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국가에서는 2030년 목표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90만 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다, 등록돼 있다 그랬는데 2030년 앞으로 약 5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부에서는 420만 대까지 등록을 시킬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충전기도 현재 50만 기가 좀 안 되는 수준을 123만 기 이상 설치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를 설치한다고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내 돈 내고 막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충전기 사업을 밀어준다. 즉 국가에서 보조금을 대서라도 충전기를 설치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전기공사 업체가 잘 봐야 될 점입니다.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도 현재 5만 3천여 개에서 14만 5천여 개, 그리고 완속 충전기도 약 43만 개에서 100만 개가 넘는 108만 개 정도를 향후 5년간 더 설치할 계획으로 거기에 맞게 보조금 같은 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2026년 전기 자동차 충전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 자동차 하면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게 친환경이다. 그리고 내연기관의 연료보다 좀 저렴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접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토크, 가속력 같은 게 굉장히 좋다, 조용하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단점하면은 항상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뉴스. 전기차가 화재가 돼서 뭐 지하주차장을 다 태워먹었다. 전기공사가 뭐가 잘못돼갖고 전기사고가 났다. 항상 이 충전과 관련된 전기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정부도 이제 보다 못한 그렇다 해서 보급을 안 할 수도 없으니 화재 예방용 충전기 보급을 의무화를 시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 단말기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220 그 AC를 이렇게 넣고 나면은 그 전기차 충전기에 맞게 직류로 전환을 해갖고 공급만 하는 방식이어서 되게 모듈 자체가 간단했어요. 비싼 거라 하더라도 거기다 예쁘게 LED로서 현재 전력량 같은 거는 보여주고 반짝반짝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만 했지 사실 그게 저가형과 고가형의 어떤 품질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충전 단말기를 보급하겠다. 근데 그냥 보급하라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요. 대신 그런 거에 한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단순 충전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과충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거 충전기. 길게 볼 게 없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지 자체가 리튬이온 충전지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자동차의 납출전지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뭐 니켈 카드뮴, 니켈 수은 전지에 비해서 적은 용량 대비 고전압인 3.7V를 뽑을 수 있을 뿐더러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그 배터리가 크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전기 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 이런 것도 다 굴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자랑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과충전을 하면은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폭발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배터리 같은 거 가끔 이제 충전이 다 됐는데다가 안 빼놓고 그냥 꽂아놓고 있으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수소가스 같은 게 나오고 배가 뻥뻥하게 부르고 뭐 그 정도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과충전이 되면은 충전이 멈춰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이상 충전을 하게 되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중에 갤럭시가 배터리 충전하다 터졌다. 그렇지. 그런 기사 같은 게 왜 나왔냐면은 바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인 과충전을 인식을 못하고 계속 충전하게 되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과충전 방지 칩이 배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완전 제로에다 10% 같은 데에서 충전을 하면 80%까지는 급속으로 확 올라가요. 충전이 되는데 80%부터는 갑자기 전류량이 또 떨어지면서 충전 속도가 느리게 돼요. 왜냐하면 미세하게 충전하면서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을 위한 거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쭉 100%로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3년 전에 이제 성남에 있는 모 주택의 화재 현장, 거기 사망사고까지 나온 현장에 갔는데 그 이제 소방관들이 감식하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전기 오토바이의 충전기를 집에서 충전을 했는데 그게 폭발하면서 집을 태워먹으면서 사망자가 나온 어마어마한 사고예요. 제가 그 관련 사진 같은 것도 찍었는데 근데 왜 전기 오토바이의 배터리가 과충전이 됐냐면은 그 오토바이를 이제 조심조심 타면 되는데 이제 일반 그냥 내연기관 오토바이처럼 험하게 타다 보면은 그 배터리가 충격을 받다 보면은 정말 공교롭게도 그 과충전 방지하는 그 칩을 건드린 거예요. 칩에 고장이 난 거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내가 신호를 주면 그만 먹게 되는데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안 와주면 계속 먹다 보면 말 그대로 위가 찢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과충전을 방지하는 칩이 고장이 나니까 뭣도 모르고 계속 220을 빨아먹다가 100%를 넘기는 순간 임계점이 넘어서 폭발을 한 거죠. 근데 이 배터리나 전기 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아크가 발생하는데 아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불과와 달리 에너지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당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은 다 뜨겁다 생각하지만 불마다 온도가 다 달라요. 일반적인 화재의 불은 1200도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는데 전기 화재로 일어나서 생기는 아크 같은 경우는 최소 2000도에서 5000도까지 올라가게 돼요. 똑같은 불이더라도 그래서 불 색깔부터가 달라요. 보통 우리가 불하면 빨간색을 생각하잖아요. 뭐 장자를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종이를 태우든 빨갛게 타는 걸 보지만은 가스레인지 불을 보면 파란색이잖아요. 그런데 아크는 그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허옇게 보여요. 우리 전기하시는 분들은 아크 많이 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차단기 올리고 내릴 때 순간적으로 불꽃이 탁 튀고 그게 아크거든요. 그게 뭐 눈으로 보기에는 번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00도에서 5000도 같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열 에너지라서 그게 이제 이런 발화점 같은 데 닿았다면은 거침없이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공사업체 대표님도 알겠지만은 전기가 어디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 선을 타고 뭐 분전반으로 가든 스위치로 가든 여기저기로 가게 되잖아요. 그 이제 전선까지 붙었다면은 그대로 타버리는 거니까 그때 배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집을 전소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사망자까지 나왔다. 어마어마한 사고죠.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데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고 그 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 물로도 끄기가 어려워서 항상 애먹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기차 충전기는 웬만하면 지하에 두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배터리 충전에 관련된 이슈들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기도 단순하게 예전같이 그냥 AC를 받아다가 DC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충전되는 것 같은 경우를 수집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소위 말해서 촉이 안 좋아. 그러면은 과감히 충전을 멈추게 하는 그런 어떤 지능을 가진 충전기를 보급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급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그런 제품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고객이 그냥 뭐 싼 거 아무거나 달아주세요 하면은 우리 업체 대표님도 싼 게 싸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화재 예방용으로 달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예. 여기에서도 제가 전기공사 포인트가 그거예요. 단순 기기 설치 외에도 통신 모뎀 설정, 서버 연동 작업. 근데 사실 통신 모뎀 설정 이런 거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조사에서 미리 세팅이 되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나와서 이런 것을 해주기 때문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AC를 연결해주고 DC를 빼주는 거에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다만 이 단말기를 설정할 때는 이런 스마트 제어가 되는 녀석을 골라야 된다. 이게 2026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 중심에서 유지 보수 시장으로의 전환. 이거는 뭐 말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예전에는 그냥 뭐 고장 났다 그러면은 뭐 그 기계 한번 저기 빼고 나서 차단기 올려보세요 해갖고 차단기가 올라가요. 그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그 기계 AS 받으세요. 근데 차단기가 떨어지면 어디 무전이 된다 보니 하고 부랴부랴 가서 전원선 다시 매거링 해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것을 그냥 단순 AS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 1년 단위, 2년 단위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기업 전자제품을 사면 보증서가 있듯이 우리도 이거에 일정한 비용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나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 시장 같은 것도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에는 앞서 말한 그 스마트 제어 같은 경우 통해서 원인 같은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유지보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 설치하고 나서 뭐 1년에 뭐 그 전자제품 같은 것도 구독이 있듯이 뭐 한 2년, 3년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대신 뭐 얼마 정도의 이런 보증료가 필요합니다. 뭐 그동안 문제가 없으면 돌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시장도 개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이슈에 관련해서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저번에도 어떤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나니까 그 철빙도 휘고 아파트가 뭐 기울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꺼려하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혐오 시설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지하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나면은 소방차가 들어가서 끄는 것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연기 같은 것도 있고 건물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을 녹여버리거나 이러면 건물 기초가 약해지면은 건물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지하주차장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 설치는 하되 안전시설 같은 것을 좀 더 강화를 해라. 기존에 그냥 스프링클러만 덜렁 두고 그랬으면 이제 그러지 말고 열화상 별명 CCTV도 두고 방화벽도 확실하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떤 그 화재 예방에 있어서의 혹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강남이나 송파 같은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이 있으면은 그런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상으로 끄집어내는 공사 같은 것을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돈이 많이 드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 그래도 아파트에 관리비가 좀 있거나 장기수준 충당금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주민들이 좀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우리 지하주차장을 불나면 또 아파트 이거 안 그래도 뭐 언제 재건축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좀 돈을 들여서라도 다시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 같은 것도 잘 보시면은 의외로 이런 데서 또 사장님들이 추가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물론 이제 거기가 쉽지도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 공사보다도 지상 주차장 공사가 훨씬 더 힘든 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 상용화 및 전력 부하 분산 기술 이것도 올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그 전부터 한전이 계속 추구했던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갖고 전력망이라는 것을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부하 조절 같은 게 안 됐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이미 제주도에서는 그 스마트 제어를 실시하고 있고 이 60쪽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에서는 안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금 하고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부하가 많고 그리고 어느 쪽은 전혀 전기를 안 쓰고 이런 것을 기존에 한전에서는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하면은 그냥 팔아먹게 바꿨다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발전기를 끄고 켜고 하는 것을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제어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전기라는 것은 재고가 없어요. 우리가 전기 발전소에서 100만큼 생산했어. 근데 실제 사용하는 게 70이야. 그러면 30은 어디다 쟁여놓고 나중에 쓰면 되지가 안 되고 30은 못 쓰고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배터리나 ESS 같은 데다 저장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극히 소량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걸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ESS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재고를 처리 못하는 거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저장하는 기술은 있지만은 너무너무 돈도 많이 들고 안전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발전량을 좀 줄여야겠다. 근데 막연하게 줄여버리면 또 안 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쓴다. 그래 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또 발전기 하나 돌리는데 발전기 돌리는데 그게 뭐 우리가 자동차 시동 거듯이 바로 걸리는다고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몇 시간부터 원자력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스마트하게 제어하려면은 결국에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는 발전량이 얼마인지 이 시기쯤에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산해야겠다. 그걸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도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어떤 발전기를 건드릴 만한 영향력이 거의 없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을 정부에서도 의도적으로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주요 전기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 충전 단말기도 이런 수요 같은 것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다. 핵심 근거는 통계학이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패턴 같은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전력을 좀 부하 같은 것을 분산시키면서 그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공사업체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한전에서는 이걸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전기차 충전기 시장하면은 완속과 그리고 그 급속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완속은 소위 말하는 집밥, 7km, 11km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저용량의 충전도 천천히 되는 그런 것을 완속, 느린 속도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보다도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3km짜리 뭐 내막 콘센트 같은 거 이용하고 그냥 집에 있는 콘센트 하나 남는 거다 꽂아가고 충전할 수 있는 거 차에다 들어가는다고. 근데 이제 완속도 안 되는 이동용 콘센트라는데 이거는 애초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는 아예 아웃라이어 그냥 벗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급속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공원 같은 데에다가 마치 진짜 주유기 같이 분전반 세워놓고 단말기 세워놓고 계량기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인 50km의 충전 속도로서 이렇게 충전을 시키는데 이게 정말 애매한 게 이 중간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7km, 11km의 완속, 그 다음은 50km의 급속. 그런데 분명히 우리 전기업체 사장님들도 아 이거는 급속을 놓고 싶어도 전기가 딸려, 건물에 들어오는 게 딸려, 변압기까지 올려야 돼. 아니면은 뭐 수변전 시설이 안 맞아. 네, 그런데 또 이게 7km나 11km 하다니 아, 이거는 너무 느리고 애매한데 이 중간이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 올해부터는 이제 중속 충전기 시장이라고 했고 통상 30km급 이 정도 그리고 20km급 이 정도도 중속으로 같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의 충전기 설치를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첫 단계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보조금도 많이 할애가 안 되고 또 목표로 하는 전망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충전 속도를 우리 현대에서 많이 팔리는 전기자동차 아이오닉6를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이 77.4kWh인데 10%에서 80% 그러니까 완충이 아니죠. 근데도 80% 정도만 되면 넉넉하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완속 같은 경우 7kg짜리 꽂으면 10시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꽂아놓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아침에 보면 거의 다 됐네 거의 다 됐네 아 좀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하는데 또 그렇다 해서 급속 같은 경우는 2-30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되는데 아시다시피 50kg의 전기를 끌어와야 되니까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값이 바로 중속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뭐 30km 정도 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 같은 경우도 10시간과 2-30분 사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그러니까 2시간 내외 정도의 충전 시간이면은 10에서 80%까지 충전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집에서 쓰기에는 또 애매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집에서 씻고 자고 나면은 뭐 한 10시간 정도는 가니까. 그런데 이 2시간 내의 시간이라는 걸 보통 사람들이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아니면 쇼핑몰 가서 애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저거 사고 간단하게 이렇게 뭐 좀 구경 좀 하고 나오는 그 시간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가정집이나 아니면은 뭐 급속 충전기를 다는 뭐 우리 공공용지 같은 데가 아닌 영화관, 극장 그런 데나 아니면 쇼핑몰 아니면 뭐 교회 같은 데도 될 수 있겠죠. 2-3시간 정도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앞으로 설치의 수요가 많을 거다. 뭐 제가 더 적었지만은 대형 식당이나 골프장, 병원 뭐 이런 데 같은 거 우리 병원에서도 진료보는데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머무르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너무 짧지도 않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하면서 그와 동시에 기존의 전기 시설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중속이라고 하는 서로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 완속과 급속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중속 충전기도 올해부터는 이제 보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전기공사업체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장님들도 시공하다 보면은 50km 증설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입선부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깝깝하네. 거기 건물에 저기 꽉 찼으면 어떡해.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7km나 뭐 11km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아, 그래도 면허나 갖고 있는데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뭐 하루 일당이나 벌어가나 이거 재미도 없는 뭐. 근데 그 중간 시장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런 데를 많이 파보시는 것도 좋다. 이게 이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기 신설 지원 성능 높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사협회가 발간하는 전기신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그 예산은 총 5,457억을 잡았는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뭐 3,800 워낙 급속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중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한 2,000기 정도를 지원한다 해서 약 300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네이버 같은 데서 중속 자동 전기차 중속 충전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객들한테 권하거나 뭐 이래서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는 뻔한 얘기겠지만 근데 제가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완속 충전기를 고객이 구입을 했어요. 그 페라리 완속 충전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설치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설치를 하나 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그냥 다가구 주택인데 이 주택용 전기랑 일반용 전기가 들어오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의뢰자분은 나는 주택용으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일반용도 이미 상점이 쓰고 있어서 애매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전기차가 저렴한 이유는 일반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전기차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싸다. 주택용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은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폭탄을 맞게 되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곳에서 상가를 하고 있으면 남는 전기 갖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일반용보다는 전기차 요금이 싸니까 전기차 계량기를 새로 달아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 왔다 그러면 그것까지 처리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치하는 모습을 했어요. 이제 맨 왼쪽에 사진은 그분이 이제 이것만 딱 주고 가셨어요. 이게 미션인 거죠. 야 이걸 달아줘.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도 친절하게도 딴 데 말고 여기다 달아달라고 미리 그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뜯어보니까 페라리가 아니라 포르쉐였네요. 이게 뭐 있는데 이제 하이박스 같은 그 생긴 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막 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빈 통 옆에다가 이제 우리 그 계량기 하면서부터 CV 케이블 이게 저희가 그때 2C 10스퀘어로 끌고 갔어요. 7kg짜리인데 항상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그 전기차 충전기도 자체적으로 그 전류를 제한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7kg짜리면은 이제 우리 단상이면 보통 몇 암페어를 쓰시죠? 7kg 충전기를 단다면 40암페어 그렇죠? 다른 분은 난 기분 좋게 한 50A 써도 되지 않나? 50A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모든 기종이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회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40A를 달 때는 충전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50A에다가 10스퀘어를 달아줘야지 처음에 이 친구가 선전했던 그 성능을 발휘를 해요. 근데 말 그대로 40A면 8kg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전류 제한을 걸어서 충전 속도가 좀 늦어져요. 실제로 암페어 게이지 재보면은 원래 그 나와야 할 암페어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단상 7kg를 하더라도 50A니까 10스퀘어를 끌고 가고 접지도 거기에 맞춰서 10스퀘어를 끌고 가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량기가 있는 본 인입선부터 단말기가 있는 데까지 그렇게 CV 케이블을 끌고 가고 거기에 이제 부착물을 부착을 해주는 거죠. 이 단말기가 굉장히 조그매요. 이게 넓적넓적한 녀석이 아니라 조그만 녀석인데 어차피 전원 연결하는 거는 나사 풀고 딱 보면은 정말 우리 정리하시는 분들한테 일도 안 게 간단해요. 그냥 나사 풀고 거기다 이제 확실하게 조여주고 터미널 단자 이용해갖고 그렇게 하면 되고 접지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고 LN 그리고 접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220V는 이 뿔마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LN 바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전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접속할 때는 그 터미널 너브 같은 거 단자 처리 같은 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우리 인테리어 공사하듯이 그냥 연선이니 그냥 꽂아도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접촉 불량으로 화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거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미관적인 거야 높이 같은 거야 이제 수평계 잘 재면서 고객이 되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계량기를 달았는데 사실 일반 주택용 단상 계량기랑 전기차 계량기랑 다를 거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단상 220V요 50A 60A를 써요. 근데 이제 처음 추구된 계량기라서 정말 보기 힘든 재료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계량기가 이제 이거는 한전 단가업체에서 달아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집에서 쓰는 전기는 주택용으로 나갔지만 이 전기차 충전기 아까 설치한 이 녀석이 빨아먹는 전기는 여기에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검침하면은 이 친구는 전기차용이니까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줘야겠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죠. 역으로 전기차 충전기에다가 그럼 주택용을 몰래 물려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은 그런 유혹 많이 오지 않으세요? 저도 성남에서 전기공사 하다 보면
뭐든 하나 물리고 싶지. 그렇죠. 대표적인 게 아직 이 성남 주변에는 농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농사연결함 설치도 많이 해요. 그러면 항상 고객들이 물어보는 게 그 거시기 전시기 그 농사용서 따라고 우리 농막에다가 그 거시기 물도 키고. 그래도 상관없지 않냐. 네. 뭐라고 하세요? 저는 솔직히 원칙대로 말씀드려요. 안 된다고. 아니요, 한전에서 콘센트도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썰라고 달았는데 그 떼어놓고 직접 다 연결해서 한전이 그런 거 다 보는 건 아시죠? 네, 다 봐. 한전이 1차적으로 지금 왜 이런 계량기를 다시는지는 아시죠? 돈 들여가면서. 왜 그러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왜 다르냐? 기존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알아보 뭐반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이 디지털. 하다못해 이 친구들은 옆에다가 빗대기 마냥 PLC 모델까지도 달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기존에는 이제 한전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가고 방문해가고 적고 했는데 이게 있으면 원격으로 그냥 다 수집해 가잖아요. 차 한 대가 지나가면은. 그런데 이 친구가 보여주는 기능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한전이 다 수신을 해요. 그런데 봐봐요. 어느 농지에다 농사용 계량기를 싼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전기 신청할 때는 그냥 뭐 펌프 좀 돌리고 그냥 전기 많이 안 써요. 그냥 100여 정도나 좀 비닐하우스에서 돌리고 한전에서 그럼 얘네 대충 얼마 정도 쓰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하게 농사용 계량기 하는데 전기가 많이 써. 이게 뭐지? 얘네가 그렇게 많이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 보여줬는데 한전에서 조그마한 그 경찰을 끌고 그 농지로 가서 이 계량기가 여기 있고 이 계량기 2차 차선을 따라가 보니 농막으로 들어가네? 에어컨 실외기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그동안 혜택받은 거 뱉어내라 그러고 한전에서 이제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처분한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칼 들고 달라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기 이 요금제가 싸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충전기가 아닌 다른 부하가 걸려갖고 한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일단 한전이 나가는 거죠. 왜냐? 누군가 우리 전기를 훔쳐가고 있어. 그러다가 말 그대로 딴 걸 물렸던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걸 갖고 얘네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동안 혜택받았던 걸 다 뱉어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전에도 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같은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는 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이제 특별 세무조사를 해서 무서운 거 아시죠? 우리 뭐 정치인들도 세무조사 잘못 맞고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이 특별 세무조사는 애들이 이미 확보할 만큼 다 확보를 해요. 어디서 탈루를 했고 탈세를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 격투기 게임을 보면 장풍 날리기 전에 하면서 기 모으는 거 아시죠? 애들이 비슷한 거예요. 국세청이 그러다가 이제 얘들 이제 우리가 탈세한 걸로 한 3, 4억은 터질 수 있겠다 싶을 때쯤 이제 경건하게 등 밀어보내는 거죠. 무슨 대표님 우리 세무조사에 협조 좀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2주 이내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으니 관련 자료 갖고 세무서로 오세요 하면은 받는 입장에서 받아봐야 떨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무조사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미 그 세무서 조사관은 너한테 우리가 뜯을 만한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한번 여기서 반박하면서 까봐 이런 식입니다. 똑같아요. 한전도 바로 이것을 인식한다고 해고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이상 패턴이 있네. 이쯤 되면은 얘한테 삥 뜯을 수 있는 돈이 몇백 나오겠는데 할 때쯤에 나가고 경고를 주고 처분을 시킨다. 물론 기존에 있는 전기는 줄여버리는 거죠. 다시 신청합니다. 굉장히 페널티가 커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들이 그런 유혹을 하더라도 이런 원칙 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간혹가다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데 뭐 그 전기나 이 전기랑 똑같다고 나도 몰랐어요. 발뺌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쓰시다가 문제되면 전책이 만진다. 확실하게. 싼 전기라고 덜컥 쓰다가 나중에 비싸게 요래야 될 수도 있다. 네, 이거 하시고 이미지가 저 앞쪽으로 갔어요. 이해 가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네. 뭐 질문이 있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들었고 우리 이 유인물이 너무 잘 해주셔갖고 그 읽어봐도 되실 것 같아요. 그 설명보다는 우리 질문을 계속 받아주시면 어떨까? 질문? 그러면 얼른 설명 부분 하는데 근데 저는 좀 질문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잘 모르면은 제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바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0km 정도다 보니까 그 단상으로서 선을 굵게 끌고 가기보다는 삼상을 끌고 가서 거기서 단상을 쪼개는 방식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면은 그 50km짜리 하나 뒀는데 25스퀘어짜리 이게 CV인데 포커도 힘들어갖고 원커와 네 가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 마냥 있어가지고 일부러 가까이 가서 열어봤죠. 이 공원에 있는 이것도 급속인데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여기 앞에 있는 이 단말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두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구조고 50km니까 둘 다 합하면 100km가 되겠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당연하지만 우리 72km 이상부터는 CT 계량기 쓰시는 거 아시죠? CT 계량기가 이렇게 달려 있고 CT가 달려 있고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분전반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사선식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메인 유입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이 CT 2차 측이 일로 가는 거죠. 이 메인 차단기 같은 경우가 225A 차단기를 달고 아까 말씀드린 충전기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100A짜리를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콘센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뭐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우리 사장님들이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결국 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디선가 그 삼상선을 끌고 와서 이 지중으로 해갖고 여기다 들여 넣어갖고 여기서 출력하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기는 우리가 전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간혹가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 같이 하자고 막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온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전기 공사만 해주고 대관 업무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다 노면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도색도 다 원하고 뭐 캐노피가 원하면 캐노피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그냥 뭐 공사비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면 대비하시다가 앞으로 오른 걸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전기차 충전기로 재미봤다 하시는 대표님들을 제가 속한 지역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야 요즘이 이거 아주 뭐 핫하다는데 뛰어들자 하다가 정말 아이고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다못해 여기 스토퍼 아시죠? 스토퍼 설치 같은 것도 다 저기 공사체가 해주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지만 전기차 요금제가 전반적으로 싸다 그러면서 뭐 주택용, 뭐 일반용, 산업용 이런 거는 우리 사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확실히 전기차 충전 요금이 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수도세를 내는데 가장 저렴한 건 주택에서 쓰는 수도요금이 제일 저렴해요. 그리고 가장 비싼 수도요금은 어디서 내는지 아세요? 똑같은 물이에요. 예? 공장, 산업용 어디? 또 모르세요? 식당하고 산업용은 어떻게 구분해요? 뭐 들어가는 물이 다르나? 물을 가장 비싸게 받는 곳은 식당이나 공장이 아니라 목욕탕이에요. 저도 그거 알아보고 나서 충격받았어요. 왜 그럴까? 목욕탕은 뭘로 먹고 살죠? 물로 먹고 살죠. 물로 수수료를 내니까 니네가 그만큼 지출해라 이게 돼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인간 생명과 가장 밀접하잖아요. 내 집에서 내 물을 쓰는데 물값을 올려봐요. 당장 그 지자체장 다음 선거 걱정해야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집밥이라고 하는 내가 내 집에서 쓰는 요금은 그렇게 안 비싸요. 저렴해요 정말. 그런데 대기업 사업자, 뭐 LG나 SK나 뭐 이런 애들이 우리가 이제 뭐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겠다 해갖고 한 점에서 전기를 끌어가면은 그거는 충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돼버려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전기요금이 비싸져요. 플러스 얘네들도 말 그대로 땅 파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충전기를 설치를 했으니 충전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네 회사의 이윤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밥으로서 전기차 충전하는 건 정말 싼데 길 가다가 공원에 있는 거나 어디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충전기에서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요금이 확실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고객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충전기 이렇게 설치하면 싼다 그랬는데 뭐 따져보니까 싼 것도 아니네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 애초에 요금 체계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저 안에 제가 내물어 쓴 거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제 점심 전후로서는 이 전기 충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도 좀 더 디스카운트를 전기요금을 해줘요. 50%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팁처럼 알고 계시면은 공휴일이나 토요일날 점심시간에 충전하세요. 그때는 비용이 많이 잘 나가니까. 근데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시간에 충전한다고 해갖고 그 충전 제공 사업자용이 50% 할인된 값으로 충전을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깜깜이일걸요? 그래 고객은 뭣도 모르고 그냥 똑같은 값으로 치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전 불입금이라는 거 뭐 다 증설해 보시고 계량기 설치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조금 계산 방법이 내나 똑같지만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7kg짜리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계량기를 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계량기 신설에 대한 요금 이제 가공 지역과 지중이 다른 건 아시죠? 플러스 2kg에 대한 증설 요금을 한전 불입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이 불입금은 기본 시설 부담금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가산되는 거리 시설 부담금이 있어요. 그거 다 아시다시피 공중 같은 경우는 몇 미터죠? 기본 시설 부담금 갖고 한전에서 선을 깔아주는 거 200m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전의 전주에서 저압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기를 여기까지 끌어와야 돼. 근데 여기 인입구가 여기 있어. 여기까지의 직선 거리가 200m 이내면은 이 기본적인 불입금 갖고 한전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주를 2개를 심어야 돼. 전주 그래도 해줘요 한전에서. 그런데 200m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거리시설 부담금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한전에서 엄밀하게 설계를 해갖고 비용을 청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불입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격을 넘어선다는 점. 자 거기에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공중 같은 경우는 제가 200m라 그랬어요. 전봇대가 있는 지역은. 그리고 그건 직선거리 기준인데 지중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 마곡 같은 경우가 지중지역이잖아요. 여기도 한전에서 200m까지 그냥 끌어다 주니까 우리 불입금 얼마예요 말하다가는 크게 미칩니다. 지중지역은 50m밖에 안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서 저까지 그러면은 한 50m 좀 안 되면 45m니까 기본으로 되겠어야 하는데 지중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측거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이 있다. 곡선이 있는 부분을 직선을 이렇게 쭉 오면 별로 안 되지만 실제 곡선 따라오면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그라운드 줄자 같은 걸 재서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몇 미터인지 몇 미리 파악하고 나서 고객한테 여기는 기본 시설 부담금 받고 한전 불입금 받고 안 돼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지중이면 그래요. 뭐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괜히 그냥 뭐 7kg라면 뭐 얼마 안 나오겠네. 지중인데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 900만 원이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전에서 아이고 여기 80m 끌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00m까지 공짜 아니에요. 하다가 무슨 소리예요? 지중은 50m예요. 그것도 곡선이니까 더 나오겠네. 막 이래서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다시 전해서 저희가 불입금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한 300만 원 달라는데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덩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예,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뭐 내는 똑같습니다. 예, 한전에 우리가 이제 증설을 할 때나 신설을 할 때 전기사용 신청서를 내고 뭐 사업자 등록증, 건축물 대전, 뭐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내고 뭐 신분증을 내고 다 똑같은데 다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시험 성적서라고 하면은 아마 알아요. 고객은 모르지만은 그 충전기 단말기 제조업체는 알아요. 정확한 이름은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라고 했고 그에 해당 모델, 제조사 그리고 그게 이제 뭐 7kg냐 11kg냐 뭐 이런 것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사본을 받아다가 한전에 제출해야지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기 전용 계량기를 설치해 준다. 그래갖고 일반 증설과 달리 서류가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점. 그 접수도 똑같이 한전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팩스나 아니면 한전홈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거나 그리고 나서 사용 전 점검이든 검사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나 우리가 대관업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벌써 이제 45분